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원소의 주기적인 성질, 그 첫 번째인 유효 핵전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기본적으로 원소의 주기적인 성질은 그 주기성을 나타낸 주기율표의 변화를 보고 주기율표를 보고 그 주기성의 변화를 같이 파악해 두면 여러분이 기억하기가 좀 더 수월할 겁니다. 따라서 주기율표에서 이러한 원소의 주기적인 성질이 어떻게 변하는지 같이 보면서 공부를 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유효 핵전하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유효 핵전하는 말 그대로 유효한 부분이 따로 존재하는 핵전하예요. 그러면 핵전하라는 것에서 유효한 부분이 있다는 건 무효화를 시키는 부분도 있다는 거겠죠.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이론적인 핵전하에서 실제로 그 핵전하를 무효화시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자가 느끼는 실제 핵의 전하량이 이론값과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한 핵전하를 유효 핵전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통 우리가 유효 핵전하를 따질 때는 원자가 전자의 또는 최외곽 전자, 그냥 가장 바깥 껍질의 전자의 유효 핵전하를 측정한다 라고 생각을 합시다. 당연히 핵전하는 그 원자 내부에 있는 모든 전자들의 영향을 미치게 될 테고 서로 작용할 테니까 무효화되는 부분도 모든 전자에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지금 주기적인 성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기성은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유효 핵전하를 볼 때도 가장 바깥쪽 전자, 원자가 전자 또는 최외곽 전자의 유효 핵전하를 보는 것이 더 의미가 있어요. 지금 앞에 써 있는 이 식 유효 핵전하는 핵전하에서 가려막기 효과라는 것을 제거한 만큼을 유효 핵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건 핵전하는 알고 있죠. 핵전하는 이미 원자 번호 또는 양성자의 숫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럼 이 가려막기 효과라는 건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같이 보도록 합시다. 가려막기 효과는 전자가 전자를 핵으로부터 가려서 나타나는, 그래서 실제로 핵전하를 감소시키는 영향, 즉 방해하는 것을 우리가 가려막기 효과라고 이야기해요. 조금 더 설명해 보자면 전자가 한 개 있을 때는 주변에 따로 방해하는 입자가 없기 때문에 전자와 핵, 그 둘 사이에 상호작용만 존재해요. 그런데 전자 개수가 늘어나게 되면 핵과 전자가 서로 상호작용을 함과 동시에 전자와 전자 사이에도 상호작용이 일어나요. 그 상호작용 때문에 나타나는, 정확하게는 서로가 서로를 방해합니다. 전자는 음전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밀어내려고 하고 서로 핵전하를 더 차지하려고 해요. 그래서 서로 방해하기 때문에 그때의 방해가 핵전하를 감소시키는 영향을 가져오고, 그래서 그 방해 자체를 가려막기 효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려막기 효과는 유형이 총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안쪽 전자가 바깥쪽 전자를 가리는 것. 우리가 영화관에서 내 앞에 나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A의 유효 핵전하를 측정하려면 원래 핵전하를 알아야겠죠. 지금 플러스 3으로 원래 핵전하를 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때 A를 방해하는 건 지금 B에 해당하는 전자 두 개가 있죠. 이 전자 두 개가 A가 플러스 3의 핵전하를 온전히 느끼는 것을 방해해요. 여러분은 정확히 수치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 수치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때 가려막기 효과가 약 1.7 정도 돼요. 그럼 이때 1.7 정도 되니까 그럼 실제로 내가 방해받는 효과를 다 고려해서 실제 내가 느끼는 유효 핵전하는 플러스 1.3 정도 되겠죠. 그쵸? 즉 실제 핵전하보다 더 줄어든 핵전하를 전자가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유효 핵전하라는 게 더 감소한 값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유형을 볼게요. 두 번째는 같은 껍질의 전자를 가리는 상황이에요. 이건 어느 경우냐? 지금 우리가 왼쪽에서 가려막기 효과를 1.7이라고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B에 해당하는 전자는 일단 두 개를 그대로 둘게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A와 같은 껍질의 전자가 C라는 전자가 또 두 개 있는 상황을 보여주도록 합시다. 그럼 지금 전자는 총 5개니까 핵 전하는 플러스 5겠죠. 그럼 이때 가려막기 효과를 계산해 봤는데 이때 가려막기 효과는 2.4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유효 핵전하는 5에서 2.4를 뺀 값이니까 2.6이 나와야겠죠. 우리가 유형 1처럼만 계산해 봤을 때는 결과를 보면 지금 핵전하는 총 플러스 2만큼 증가를 했는데 실제로 유효 핵전하는 1.3만큼만 증가를 했죠. 그쵸? 그래서 핵전하가 증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작은 값의 유효 핵전하가 증가하게 됩니다.
즉 가려막기 효과가 여기서도 작용을 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전에는 전자 2개만으로 1.7 정도의 방해를 보여줬는데 이젠 전자 4개인데 2.4 정도의 방해입니다. 즉 방해의 정도가 또는 가려막기 효과라는 게 안쪽 껍질의 전자가 바깥쪽 껍질의 전자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준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가려막기 효과라는 걸 이해하고 나서 유효핵전화의 그래프 경향성을 한번 봅시다. Y축을 유효핵전화로 두고 X축을 원자 번호로 뒀을 때 유효핵전화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프를 봅시다. 참고로 우리가 원소의 주기적인 성질을 볼 때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해서 공부하면 훨씬 수월할 거예요. 먼저 같은 주기에서 변화, 그리고 같은 족에서의 변화, 마지막 주기가 바뀌는 순간에서의 변화를 보면 조금 더 공부하기가 수월할 겁니다. 그럼 같이 볼게요. 먼저 같은 주기에서의 변화를 봅시다. 지금 같은 주기에서의 변화는 원자 번호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때를 볼 수 있는데 우리가 공부하기 조금 더 편하게 원자 번호가 증가할 때를 기준으로 항상 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 때 유효핵전화는 대체로 증가했죠. 핵전화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서 전자 개수도 증가하죠. 원자 번호가 증가한다는 건 양성자 수와 전자 수가 모두 증가한다는 걸 뜻하는데 같은 주기 내에서는 지금 유형 2번 같은 껍질의 전자를 가리는 그런 전자들만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핵전화가 증가하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가려막기 효과도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유효핵전화는 결국 증가한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지금 플러스 1과 마이너스 0.4는 모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여주는 대략적인 수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외운다기보다 경향성이 왜 이렇게 나타나는지만 여러분이 이해를 해두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주기에서는 유효핵전화가 증가한다 라는 거 알아낼 수 있고요. 그러면 같은 족에서의 변화를 볼게요. 1족을 기준으로 봅시다. 1족에 다 동그라미를 쳐놓고 그 다음에 쭉 연결해 볼게요. 그럼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핵전화는 증가하죠. 핵전화는 우리가 8씩 증가합니다. 플러스 1이 아니고 플러스 8씩 증가한다. 지금 3번에서 11번, 11번에서 19번으로 갈 때 원자 번호 8씩 증가했죠. 그래서 원자 번호가 8씩 증가했는데 이번에는 전자 껍질 수가 증가했어요. 그럼 핵전화가 증가할 때는 당연히 유효핵전화가 증가하는 영향이 나타날 거고 전자 껍질이 증가한다는 건 이제 내 앞을 가로막는 전자들이 증가한다는 뜻이죠. 그럼 그때 가려막기 효과는 대략 6.4 정도씩 계속해서 방해가 증가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마찬가지로 R자 유효핵전화는 플러스 8에 비하면 매우 작지만 유효핵전화가 꾸준히 증가하는 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전자 껍질에 증가하는 것보다 핵전화가 증가하는 것의 영향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같은 족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유효핵전화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족 원소들은 기본적으로 전자 배치가 비슷하죠. 내 앞에 1족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원자과 전자가 딱 한 개 있는, 그래서 가려막기의 경향성이 비슷하게 나타나요. 가려막기의 수치 자체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가려막기의 증가 경향은 비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족끼리는 또 특성이 비슷하다라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3번 이제 주기가 바뀌는 순간을 볼게요. 주기가 바뀌는 순간은 지금 네모칸으로 쳐서 주기가 바뀌는 순간을 나타냈는데 지금 유효핵전화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같이 볼게요. 이번에는 원자 번호가 증가해요. 증가함에 따라서 원자 번호가 1씩 증가했으니까 핵전화는 플러스 1씩 증가합니다. 그래서 유효핵전화를 증가시키는데 이번에는 전자 껍질이 증가함으로써 유효핵전화를 감소시키죠. 그런데 이번에는 내 옆을 방해하던 전자들이 전자가 하나 더해지면서 모두 다 내 앞의 전자 껍질로 이동하는 셈이죠. 그래서 내 옆에서 방해하던 전자 7개가 이제는 내 앞에서 방해하는 전자 8개가 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가 유형 1이 유형 2보다 훨씬 더 가려막기 효과의 영향력이 크다고 했죠. 그럼 대략 2배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 전자 한 개당 방해를 마이너스 0.4라고 했으면 내 옆에 방해하는 마이너스 2.8에서 그 방해가 내 앞을 막는 마이너스 6.4로 바뀌게 된 셈이죠. 그래서 R자 감소는 마이너스 3.6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핵전화가 증가하는 정도보다 핵전화를 방해하는 정도가 훨씬 더 크죠. 그래서 유효핵전화가 급격히 감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유효액전화의 경향성 3개로 봤습니다. 가려막기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핵전화는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같은 주기, 같은 족, 그리고 주기가 바뀌는 순간에서의 변화를 모두 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론 변화가 왜 이렇게 나타나는지 과정도 중요하지만 일단 같은 주기에서 족에서 주기가 바뀔 때의 변화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과정을 이해하면 여러분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유효액전화의 경향성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